갑작스러운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80kg의 거대한 멧돼지가 평범한 삼겹살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테이블이 뒤엎어지고 접시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평소 이웃들에게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던 2살짜리 진돗개 한 마리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몸무게 15kg의 작은 개가 자신보다 5배나 큰 야생 멧돼지와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온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2층 건물의 1층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습니다. 한판에 웃자라는 간판이 걸린 삼겹살 구이집에서 김소희가 한숨을 내쉬며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43살의 김소희는 이 작은 가게로 2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손님 발길이 뚝 끊어져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엄마, 왕건이 산책시켜도 돼? 12살 장남 태율이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물어왔습니다. 옆에서 10살 막내 태희가 하얀 진돗개 왕건이의 목을 감싸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죠. 2살짜리 왕건이는 생후 2개월 때 입양해 키운 아이로 이제는 김소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근데 태율아, 핸드폰 보면서 가지 마라. 왕건이 줄 놓치면 안 된다. 김소희의 당부에 태율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며 이미 게임 화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두 그런 것 같아 김소희도 별말을 하지 않았죠. 아이들이 나간 후 김소희는 텅 빈 가게를 돌아보며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화재보험료도 연체된 상황이었습니다. 큰 체인점들이 근처에 들어서면서 작은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아가고 있었죠. 김소희는 계산대 서랍에서 미납 고지서들을 꺼내보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또 짓네, 정말. 그때 옆집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2살의 정말순이 창문을 벌컥 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최근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정말순은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또 개가 지저대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끄럽게 하면 곤란하다고요. 정말순의 핀잔에 김소희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왕건이는 그렇게 자주 짖는 편도 아니었는데 정말순에게는 모든 소리가 다 시끄럽게 들리는 모양이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 개까지 키우면서 남 피해주면 안 되죠. 구청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몰라. 정말순의 말에 김소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판에 이웃과의 갈등까지 생기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았죠. 하지만 왕건이는 이미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김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정말순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김소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마음을 달래야 했죠. 가게 운영도 어렵고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져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시간, 김소희는 빈 가게 안에서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으려 애썼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자 가게에는 단골 손님 박상우와 젊은 커플 한 조만 앉아 있었습니다. 55살의 박상우는 전직 소방관으로 현재는 근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혼자 찾아와 조용히 식사를 하는 그였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박상우가 삼겹살을 뒤집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소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글쎄요, 예전 같지가 않네요. 큰 체인점들이 들어서니까 저희 같은 작은 가게는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내세요. 이런 정성스러운 곳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박상우의 따뜻한 위로에 김소희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단골 손님들이 있기에
아직은 버틸 수 있었죠. 그때 태율과 태희가 왕건이의 목줄을 잡고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우리 산책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태율아, 핸드폰 그만 보고 왕건이 잘 챙겨라. 하지만 태율은 이미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화면을 터치하는 모습이 마치 게임 속 세상에 빠져든 것 같았죠. 태희가 왕건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왕건아, 우리 산책하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 왕건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2살 진돗개 왕건이는 키도 크고 털도 하얗고 윤기가 났죠. 생후 2개월 때 김소희가 입양해 키운 이후로 가족들과 깊은 유대를 쌓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게 앞에서 무언가 큰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죠. 김소희는 처음에는 큰 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리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젊은 커플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소희도 깜짝 놀라 주방에서 뛰어나왔죠. 그런데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상상도 못한 거대한 멧돼지였습니다. 8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멧돼지가 코를 킁킁거리며 테이블 위에 고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최근 산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마을까지 내려온 것이었죠. 꿀꿀. 멧돼지는 흥분 상태로 테이블을 들이받았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김소희는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뒤로 물러서세요. 박상우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전직 소방관다운 판단력이었죠. 그는 테이블 칸막이를 들어 방패처럼 사용하며 멧돼지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쪽으로 와. 여기 고기가 더 많다. 박상우는 멧돼지를 가게 뒷문 쪽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는 음식 냄새에 흥분해 있었지만 박상우의 차분하고 단호한 행동에 점차 그쪽으로 이동했죠. 빨리 나가세요. 젊은 커플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김소희는 벽에 바짝 붙어서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박상우의 능숙한 대응으로 멧돼지는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접시들, 엎어진 테이블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까지. 김소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멧돼지가 사라진 후 가게 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김소희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피해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테이블 3개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고 접시들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를 어쩌지. 박상우가 한숨을 쉬며 김소희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죠. 김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 서랍을 열어 보험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아, 안 돼. 김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달에 경영난 때문에 화재보험료를 연체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보험해지 통보서까지 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었죠. 이제 와서 보니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보험은 어떻게 되세요? 박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연체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손해를 제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김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개월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손해까지 입게 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테이블 교체비, 접시와 그릇들 구입비, 유리문 수리비까지 합하면 몇백만 원은 좋게 들어갈 것 같았죠. 에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소희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비도 부족한 판에 이런 일까지 생기니 앞이 캄캄했죠. 박상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소희를 위로하려 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희의 번호였죠. 김소희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태희의 목소리가 울먹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왜 그러니, 태희야? 무슨 일이야? 엄마, 왕건이가 없어졌어요. 형이 핸드폰 보다가 줄을 놓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김소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피해도 큰 문제였지만 왕건이까지 사라진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었죠. 왕건이는 가족들에게 소중한 존재였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였습니다. 어디서 놓쳤니? 형은 뭐하고 있고? 골목 입구에서요. 형은 지금 왕건이 찾으러 뛰어다니고 있어요. 엄마, 어떡해요? 태희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김소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희는 평소에도 왕건이와 교감이 깊었는데 왕건이가 없어진 것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뻔했죠. 엄마가 지금 가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려.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김소희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건이의 큰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섞여 들렸죠. 왕, 어머, 저게 뭐야? 누가 좀 도와줘요. 김소희와 박상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왕건이의 짖는 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매우 절박하고 위험해 보였죠.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빨리 가봐야겠어요. 박상우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김소희도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문을 향해 달려나갔죠. 마음속으로는 왕건이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김소희와 박상우가 가게에서 뛰쳐나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분 정도 달린 끝에 골목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죠. 왕건이가 아까 전 가게를 휩쓸고 간 바로 그 멧돼지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골목 한편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가 왕건이와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찾아 헤매던 중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하얀 개를 보고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왕건이 역시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낮은 자세로 멧돼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왕건이의 짖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의 장난스러운 짖음과는 전혀 달랐죠. 이번에는 확실히 경고의 의미가 담긴 야생 본능이 깨어난 듯한 위협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용맹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김소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태율과 태희가 담벼락 뒤에 바짝 붙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죠. 태희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고 태율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율아, 태희야.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내면 멧돼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엄마. 태율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의젓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내가 줄을 놨어요. 게임하느라 정신없어서 왕건이가 혼자 따라갔나 봐요. 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죠. 김소희는 태율의 어깨를 감싸며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김소희의 마음속도 복잡했습니다. 평소에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는데도 태율이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지금은 왕건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박상우가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저 멧돼지, 아까 가게에서 본 놈이에요.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것 같군요. 멧돼지는 왕건이를 경계하며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특유의 예민함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했죠. 왕건이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왕건아, 이리 와.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왕건이를 불렀지만 왕건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었죠. 진돗개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온전히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왕건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에 김소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왕건이는 분명히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었죠.
골목 양 끝에서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생 멧돼지와 대형견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박상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신고부터 해야겠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요. 긴장감이 흐르는 골목에서 왕건이와 멧돼지의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상우가 신고 전화를 거는 동안 골목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왕건이와 멧돼지는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계속하고 있었죠. 왕건이의 하얀 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멧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멧돼지가 나타났는데요. 골목에서 개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박상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설명을 듣고 있는 것 같았죠. 김소희는 아이들을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해했습니다. 전문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구조대가 오려면 최소 2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상우가 전화를 끊으며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죠. 그동안 이 팽팽한 대치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지, 혹시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주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야생동물 앞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멧돼지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건이와 서로 견제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 시선이 담벼락 뒤에 숨어있는 태율과 태희에게 향했습니다. 김소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의 작은 눈에서 뭔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죠. 아이들을 향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가 멧돼지의 주의를 끈 것 같았죠. 태율아, 태희야,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김소희가 가능한 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고 특히 태희는 무서움을 참지 못하고 작은 흐느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태희의 울음소리가 멧돼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멧돼지는 고개를 완전히 아이들 쪽으로 돌리더니 몇 걸음 그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왕건이는 즉시 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왕건이의 짖음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확실한 위협이 메시지였죠. 왕건이는 재빠르게 움직여서 멧돼지와 아이들 사이를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민첩함과 보호 본능이 한순간에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멧돼지는 잠깐 멈칫했지만 여전히 아이들 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야생동물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박상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율이 자책감에 못 이겨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줄만 제대로 잡고 있었으면. 김소희는 태율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죠. 하지만 태율의 자책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멧돼지가 몸을 낮추더니 아이들을 향해 돌진할 자세를 취했습니다. 80kg이 넘는 거대한 덩치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왕건이는 더욱 낮은 자세로 몸을 웅크리며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안 돼! 김소희가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멧돼지가 정말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빠른 몸집이 바닥을 구르며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왕건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골목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멧돼지의 돌진이 시작되는 순간 왕건이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2살의 진돗개가 80kg이 넘는 야생 멧돼지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걸어든 것이었죠. 왕건이의 하얀 털이 바람을 가르며 날렸고 그의 눈에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쿵! 두 동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건이는 온 힘을 다해 멧돼지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체중 차이는 어쩔 수 없었죠. 멧돼지의 거대한 몸집에 밀려 왕건이가 뒤로 몇 걸음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왕건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멧돼지 주변을 빠르게 돌며 견제하기 시작했죠. 진돗개 특유의 민첩함을 발휘해서 멧돼지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왕건이의 짖음은 이제 완전히 야생의 울부짖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 왕, 왕. 연속적인 짖음 사이사이로 왕건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상당한 체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죠. 김소희는 이런 왕건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멧돼지는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아이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왕건이는 또다시 몸을 던져 막아섰지만 이번에는 멧돼지의 예리한 엄니의 왼쪽 앞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낑! 왕건이의 아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털 사이로 붉은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김소희는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왕건아, 안 돼, 우리 왕건이. 하지만 왕건이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여전히 멧돼지와 아이들 사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참아가며 계속해서 짖어댔죠. 그 모습은 가족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충성심 그 자체였습니다. 태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왕건아, 그만해. 아파 보여. 태율도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왕건이가 다친 건 다 내 잘못이야. 김소희는 아이들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왕건이를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왕건아, 무리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제발 더 이상 다치지 마. 하지만 왕건이에게는 김소희의 간절한 부탁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죠. 상처 입은 다리로 절뚝거리면서도 멧돼지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정말순이 소란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또 왕건이가 짖어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황을 보니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정말순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멧돼지와 싸우고 있는 왕건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평소에 시끄럽다고 불평했던 그 개가 지금은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개가 저런 일을.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건이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멧돼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건이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죠.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왕건이는 다친 다리를 끌며 재빠르게 그 앞을 막았지만 체력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김소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었죠. 박상우도 긴장한 채로 구조대가 언제 올지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왕건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눈에는 여전히 굽히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죠. 멧돼지와 왕건이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동물구조팀이 도착하고 있는 것이었죠. 김소희는 그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구조팀 차량이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전문 장비를 갖춘 대원들이 재빠르게 내렸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진정총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왕건이와 멧돼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함부로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와 멧돼지가 너무 근접해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해요. 구조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진정총의 마취 성분이 왕건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죠. 대원들은 천천히 위치를 조정하며 최적의 발사 각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멧돼지가 갑자기 광분하기 시작했죠.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과 구조 차량의 소음이 멧돼지를 더욱 흥분시킨 것 같았습니다. 멧돼지는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구조대원이 큰 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멧돼지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아이들을 향해 전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의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이었습니다. 왕건이는 이미 상당한 부상을 입고 체력도 바닥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멧돼지 앞을 막아섰죠. 이번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실함이 온몸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왕, 왕, 왕. 왕건이의 울부짖음이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고통과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굽히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김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왕건아, 제발.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왕건이는 김소희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멧돼지의 돌진을 온몸으로 막아내려 했죠. 80kg이 넘는 거대한 덩치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수는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시끄럽다며 불평했던 그 개가 이렇게까지 용감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왕건이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이기적이었던 행동들이 떠올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런 착한 개를.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고 진정총을 발사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왕건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멧돼지의 돌진을 막아냈습니다. 두 동물이 부딪히는 충격음과 함께 진정총의 마취제가 멧돼지에게 적중했죠. 멧돼지는 몇 걸음 더 나아가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건이도 그 충격으로 옆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상태에서도 고개를 들어 아이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죠.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왕건아! 김소희가 달려가 왕건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죠. 왕건이는 김소희의 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주변에 모여들었던 주민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이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받은 것이었죠. 박수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지며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순도 창가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왕건이는 단순히 시끄러운 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김소희의 가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멧돼지 사건 이후 왕건이의 용감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더니 급기야 지역 뉴스에까지 소개되었죠. 위기에 처한 가족을 구한 영웅견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뉴스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용감한 왕건이가 있는 곳이죠. 와, 정말 멋있겠다. 어디 있어요? 손님들은 왕건이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지만 김소희의 정성스러운 음식 맛에 반해서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산하기만 했던 가게가 이제는 저녁 시간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붐비게 되었죠. 김소희는 가게 입구 한쪽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왕건이 쉼터라는 작은 간판을 달고 푹신한 쿠션과 물그릇을 놓아둔 것이었죠. 왕건이는 다리 상처가 아물면서 예전보다 더욱 의젓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왕건아, 여기 앉아 있어. 손님들이 보고 싶어 하신다. 김소희의 말에 왕건이는 얌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다가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친근하게 반응했죠. 영웅이 된 후에도 여전히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태율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건 이후로 스마트폰 게임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죠. 대신 왕건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진정한 책임감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왕건아, 산책하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태율이 리드줄을 단단히 손목에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예전의 안일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자신의 실수로 왕건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희는 왕건이와의 교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어른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렸던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졌죠. 왕건이가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건이를 더 잘 돌봐줘야 해. 태희의 말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정말순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사건 이후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정말순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정말순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김소희는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거 왕건이 주려고 직접 만들어 봤어요. 정말순이 내민 것은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육포였습니다. 깔끔하게 포장까지 되어 있어서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왕건이가 진짜 영웅이네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정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본 왕건이의 용감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소희의 따뜻한 말에 정말순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죠. 왕건이는 정말순이 가져다 준 수제 육포를 맛있게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상우도 여전히 목요일마다 찾아와 식사를 하며 김소의 가족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왕건이 덕분에 가게도 살아나고 이웃들과도 화해하게 되고, 네, 왕건이가 우리 가족한테는 정말 복덩이에요. 김소희는 왕건이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힘들었던 시기를 겪으면서 가족의 진정한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웃들과도 더 깊은 유대를 맺게 되었죠.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왕건이도 자신의 밥그릇 앞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왕건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김소희가 왕건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왕건이는 김소희를 올려다보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죠. 그 눈빛에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삼겹살집 한 판의 웃자는 이제 진짜로 웃음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이웃들과 화해하며 무엇보다 왕건이라는 소중한 가족 구성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